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최근 FDA 승인 CRL 현황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19일자로 이제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죠. 이 얀센의 어다피티닉 관련해서 이제 승인 소식이 나왔고요. 일본의 SNBL, 여기 이제 뭐 신니폰 바이오인데요. CMC 지적 사항이 나오면서 CRL이 발급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DA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컨텐트 크런트 에즈가 1월 19일자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어프루브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1월달 올라왔는데요. 어다피티닉 같은 경우는 이제 끝에 이제 뭐 닙이니까 리보세라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구용입니다. 경구용 치료제고, 로컬리 어드밴스니까 뭐 이제 국소 진행성, 메타스테틱은 이제 전이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자, 우로세리알 카시노마, 이 카시노마는 그냥 캔서 중에서 뭐 가장 많은 요로상피 세포암입니다. 요로상피 세포암 관련해서 1월 19일 FDA가 이제 어프로브드니까 승인했다는 거죠. 이 상품명은 이 발베사입니다. 발베사. 이 얀센 쪽이고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국소 진행성, 전이성 관련되는 요로상피 세포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좀 재밌는 것은요. 이 민감한 이제 바이오마커가 FGFR3 제네틱 얼터네이션입니다. 여기에 유전적 변이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런 결정들은 FDA가 이제 승인 관련해서 컴패니언 다이어그노스틱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파나진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최근 FDA가 이 바이오마커 관련되는 부분을 동반해 가지고 뭐 하는 부분 이야기 나는데, 이번 승인이 이제 요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단 관련되는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요 FGFR3 유전적 변형 관련되는 민감한 부분이 있는 뭐 요런 대상으로 뭐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파나진의 어떤 활용도가 이런 부분을 통하면 뭐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제 그 전신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이전에 뭐 이렇게 뭐 받았던 부분 중에서 이런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허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타켓 관련되는 부분이 FGFR3, FGFR2, 뭐 요런 어떤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보세렌과 캄레주맘의 어떤 병용 관련, 그러니까 FDA가 어떤 부분을 허가를 하고 문제를 삼는지를 비교 대상으로 계속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흐름이 빡빡하게 지금 허가를 하는지, 이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좀 빠르게 해주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피컬시 효능 관련되는 부분은 측정되는데,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메이저 에피컨시 아웃컴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 암이니까요. OS 값을 가장 중요하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PFS 값, 그 다음에 이제 뭐 객관적 반응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진보가 OS 값, PFS 값, OR 값에서 나왔다는 거죠. 리보세렌 캄레줌하고 이제 뭐 거의 비슷한 어떤 형태입니다. 통계적.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을 케모테라피니까 하교법하고 이제 병용해가지고 어다피티닉 관련되는 부분 했죠. 그래서 중간 전체 생존율 값이 여기 12.1개월 나왔고, 비교 대상이 7.8개월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한 4개월 정도 넘게 임프로본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케모테라피 하는 것보다 병용했을 때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 PFS 값도 보시게 되면 여기가 5.6개월, 2.7개월이니까 여기서도 한 2, 3개월 정도 임프루먼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ORR 값도 35.3%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한 것은 8.5%죠. 그러니까 세 가지 이제 주요 데이터가 임프루먼트가 있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어드버스 리액션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처방하는 뭐 용량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항암제는 보통 이제 그 허가 과정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어떤 분위기가 작년 말에 이제 12월 달에 허가 받았을 때도 한 달 가까이 좀 하고 최근에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린 것 중에서는 거의 3월 말에 해야 될 것을 1월 초에 또 허가 받은 거니까 굉장히 좀 빡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좋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쁘지 않으면 빨리 좀 해주는 어떤 흐름들 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FDA 어프로브드가 이번 어떤 신청 관련해서 6주니까요. 한 달 반입니다. 한 달 반에 최종적인 FDA 골 데이터보다 빠르게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 신청 자체는 프라이어티 리뷰니까 표준 심사가 10개월이고 프라이어티 리뷰가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인데 6개월보다 6주니까 한 넉 달하고 한 보름 정도 해가지고 지금 허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부터 1월 달 지금 분위기는 FDA가 굉장히 허가를 할 때는 빡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최종 골 데이터보다 뭐 한 달, 그 다음에 한 달 보름, 거의 석 달. 그러니까 이제 5월 16일에 리보세링 함렬주만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결국 이제 마지막 레이터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5월 16일을 빡빡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4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그냥 뭐 지금 어떤 추이를 본다고 하면 4월 달에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유출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니까요, 일종의. 허가 뭐 어떤 개수라든지 허가의 어떤 심사에서 지금 이런 어떤 이제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쪽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일본 쪽은 최근에 좀 안 되고 있죠. 중국 쪽도 좀 괜찮고 그런데 일본 쪽은 저번에 이제 아스텔라스 관련되는 부분도 이제 CR 레터를 받아서 승인이 안 됐는데요. 신니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보면 에이프로젠인가요? 거기도 보면 이게 신니폰 바이오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이 회사가 본래 이제 하는 것은 임상 관련해서 이제 뭐 동물 제공하고 뭐 이런 CRO라든지 뭐 요쪽에 이제 관련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뭐 그런 부분인데 이 회사가 사츠마 제약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 이제 4월달에 인수를 해가지고 이 회사의 어떤 약을 확보했는데 여기 이제 급성 편두통 신약입니다. 네. 그래서 FDA 전체 응답서한 요게 이제 CRL이죠. Complete Response Letter. 이게 이제 전체 응답사안의 데이터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임상 관련되는 데이터 관련해서 우려사항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보통 이제 최종 결론이 세 가지 어떤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그냥 어프로브드 승인, 그 다음에 이제 CR 레터,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 특별히 승인이 거절이 됐다 했을 때는 뭐 별도의 뭐 그게 안 나갑니다. 그럼 승인이면 어프로브드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CR 레터겠죠. 그냥 거절이면 그러니까 CR 레터를 받았을 때는 1년 이내에 다시 이제 응답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임상을 다시 하라 이러면 시간과 돈이 들면 이제 이 부분들은 뭐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CR 레터에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사항이 없었고 데이터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추가 정보에 대한 요청도 없었다. 추가 정보를 요구하면 또 시간이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결과적으로 제형과 관련되어서 CMC 관련되는 부분이죠. 지적이 있었다는 거죠. 제형에 관련되어서 2022년도 이제 11월 달에 후기임상에서 위약과 비교했을 때 이때 또 데이터를 또 만족하지 못했는데 나머지 이제 3분의 1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후기임상에서 조금 이제 효과가 있어서 이걸 승인했는데 이번 CR 레터에서는 뭐 그런 것보다는 CMC 관련되는 부분이 좀 지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츠마의 최고 경영자 나카타 로이치 박사 같은 경우는 이 약품의 마케팅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해서 FDA 협력, 그러니까 뭐 요구사항이 시간과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든지, 야, 이거는 뭐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뭐 그 1년 이내에 그 리서브미션이죠. 이 부분을 하지 못한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힘들어질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미국의 제프리스에서 스티브 바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츠마 소유권은 주요 전임사항 시험에서 안타깝게도 산만해졌다. FD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다시 리서브미션을 뭐 하는 상태일 거다. 이렇게 보고 제가 그 신니폰 바이오의 주가를 한번 보니까 이 시가총액은 이제 이게 뭐 엔화니까 그냥 대충 뭐 한 10배 계산하면 한 7천억, 8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 대비해 가지고 한참 올랐을 때는 한 3천 까지 갔다가, 예, 지금 이제 거기에서는 한 절반 정도 왔고,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조금 이제 주가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FDA가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CR 레터가 1월 달에도 지금 몇 건이 나왔거든요. 결국 이제 CMC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최근에 일본 아스테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빅파마에 들어가는 정도고, 이 신니폰 바이오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미국 쪽에 이제 투자해서 약물을 이제 확보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또 되었고, 그 뒤에 반응은 임상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안 했을 때는 준비가 1년 이내에 리서브미션을 한다. 요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캄네리주막 관련해서 CMC 관련되는 부분으로 주가가 좀 이렇게 1월 4일부터 좀 떨어졌다가 밑단에서 42,000원에서 다시 또 48,000원 부분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죠. 결국 1월 말이나 2월 달 초에 이 CMC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노이즈 논란은 공식적으로 FDA의 EIR 보고서가 정식적으로 이제 발행이 되니까 그 부분으로 항서제약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제 IR을 통해서 진양곤 회장은 항서제약에서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팩트로 이제 확인되는 부분들은 FDA 어떤 이제 30일에 그 실사 끝나고 30일에 나오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이 지금 이제 그 캄네리주만 관련되는 CMC 관련되는 어떤 불확실성은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면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거듭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FDA의 어떤 흐름들도 충분히 또 숙지하시는 것이 이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니까 계속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부분들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